올겨울에는 꼭 이거 드셔야 돼요. 나이가 많을수록 더 챙겨 먹어야 되는 떡국 아닌가? 네. 해조류인데 해조류. 매생이. 매생이 떡국도 있으니까. 근데 매생이. 매생이는 미운 사위 주는 거 아니에요? 뜨겁다고 이 교수님? 미운 사이에게 주면은 절대로 안 되고요. 안 돼요? 장모님들이 꼭 드셔야 되는 장모님들이 매생이입니다. 오. 매생이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골다공증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증명해냈고요. 특히 이제 사회적인 고립감들 때문에 우리가 인지 기능 같은 것들이 상실되게 되는데 그때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대사 질환이나 지방간 같은 것들에도 도움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장모님들이 특히 드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오 교수님. 네, 이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도움을 받는데요. 철분이 우유보다 한 40배 정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와. 그다음에 칼슘도 5배나 되기 때문에 사실 여성의 빈혈이라든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장모님한테 권할만 하고요. 그다음에 녹조류인 그 매생이의 특성이 뭐냐면 녹조류 그러니까 이 색소 내에서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 예를 클로레라든지 엽력소 안에 항산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네.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암 예방이라든지 혈관 질환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죠. 사실 옛날부터 이게 잘 알려져 있었죠. 조선시대 실학자인 정약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산어보란 글에 보면은 자산어보. 그 매생이가 누에가 만든 비단실보다 가늘고 새털보다 촘촘하며 검푸른 빛깔을 띠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국을 끓이면은 연하고 부드러우면서 그 맛은 매우 달고 향기롭다고 써놓으셨어요. 실제 우리 매생이를 먹어보면 저도 좋아하지만 목을 술술 부드럽게 넘어가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 삼키기 힘든 어르신들이라든지 또 뭐 먹기 싫어하고 또 소화가 좀 안 되는 그런 애들의 경우 이런 음식을 만들어 주시면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이쯤 되면 정말 매생이가 누명을 썼다. 미운 사위를 준다. 누명을 썼다. 억울해할 것 같은데 이 매생이가 더 귀한 게 이런 영양 성분도 그렇지만 정말 겨울철 한철에만 반짝 나오기 때문에 더 귀한 것 같아요. 네, 매생이는 조류가 완만하고 그다음에 수온이 20도씨 이하가 되는 겨울철에만 뜯을 수가 있습니다. 수온이 올라가면 이제 잘 자라지가 않죠. 그래서 이 계절에만 먹을 수 있는 건데 매생이란 말이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생생한 이끼를 뜯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매생이가 예전에는 바다의 잡초라고 취급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김 양식장에 잡초라고? 매생이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잡초가 나듯이 굉장히 김 양식이었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식업을 하시는 어부가 어느 날 잡초를 뜯어다가 국을 끓였더니 너무 맛이 있는 거예요. 실은 매생이국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역전이 된 게 지금은 김 양식장에 매생이가 붙으면 그때는 천대를 받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매생이 양식장에 김이 붙으면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어머 바뀌었네 이제 그렇죠. 진짜. 왜냐하면 매생이는 신세가 역전됐네요. 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기계적인 작업이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한 올 한 올 전부 다 걷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정말 머리결 같이 굉장히 곱거든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요즘에는 겨울철에도 드실 수 있게 말린 매생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생이는 실은 냉동했다 해동을 하더라도 질감이 전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색상이라든가 그런 향이라든가 그런 것도 보존이 되기 때문에 집에서는 소분해서 냉동해서 보관되시고요. 혹시라도 없으면 건조 매생이를 또 제철이 아닐 때는 구입해서 드셔도 되겠습니다. 네. 정말 장모님과 사위가 함께 먹으면 더 좋은 귀한 매생인데 이쯤에서 매생이 관련 퀴즈 하나 풀어볼게요. 문제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식품들이 있잖아요. 네. 매생이와 궁합이 좋은 식품, 또 상극인 식품을 우리 인선 씨가 골라주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식당에서 네. 제가 그 매생이 굴국 이런 메뉴판을 많이 본 것 메뉴 같거든요. 있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 뭐 갈비 매생이, 뭐 돼지고기 매생이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고기랑 굉장히 안 어울리는데 네. 갈비랑 돼지고기는 약간 안 좋을 것 같고 네. 굴하고는 좀 잘 맞을 것 같은데. 굴은 잘 맞을 굴은 것 잘 같다. 맞아요. 아. 어떻게 한 정답이 박사님 예. 어떻게 될까요? 실은 저기에 있는 굴, 두부, 새우, 네. 돼지고기, 갈비 너무너무 매생이와 궁합이 잘 맞습니다. 잘 맞아요? 네, 매생이는 뭐 갈비도? 알긴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식이섬유와 여러 가지 비타민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굉장히 기름진 음식에 이 매생이가 같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우리 혈관을 맑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매생이는
저기에 있는 모든 식품과 궁합이 굉장히 잘 맞다고 합니다. 타우린이 높은 식품하고도 잘 맞고요. 기름진 식품하고도 매생이를 섞으면 여러분들 매생이 갈비탕 요즘에 판매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진짜요? 네, 어디 정말 매생이 갈비? 맛있습니다. 그리고 매생이를 굉장히 진하게 넣을 수도 있고 매생이를 조금만 풀을 수도 있고 그건 농도에 따라 다른데 매생이라는 식품은 모든 식재료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궁금하다. 식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기억을 해야겠고요. 미래의 그런데- 예쁜 사위 맞습니다. 네, 제가. 네. 저기에 예. 안 또 나와 있어요.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것만 말씀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매생이하고 안 맞는 게 있어요. 식초. 식초? 그러니까 산. 매생이는 산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잡초가 바닷속에 잡초로 취급받던 시절에 매생이를 없앨 때는 어떻게 했냐면 유기산을 뿌렸다고 합니다. 녹아버리나 보다. 네, 그래서 유기산을 뿌리면 매생이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리를 하실 때도 조리를 하실 때도 시큼하게 만드는 음식보다는 저렇게 국이나 탕이나 여러 가지 전이나 기름진 음식과 같이 섞어서 드시면 그 효과를 충분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먹고 싶은 마음이 급했네요. 설명도 아직 안 끝났는데. 네. 자, 그러면 미래의 예쁜 사위인 제가 또 매생이 맛을 봐야 되잖아요. 선생님 네네. 어떤 거를 좀 해볼까요? 네, 요 두 번째는 지금 네. 매생이가 다들 굴국으로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렇죠, 매생이. 식당 그러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얘를 새우랑 넣어서 질감이 좋은 죽을 만들 거예요. 매생이 죽. 네, 맞습니다. 얘도 네. 예, 일단 냄비에다가 열을 한 다음에 기름을 좀 두를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제가 네. 어제 진짜 배탈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배탈이 죽이 나셨다면요. 필요한데 네. 어떻게 알고? 네, 맞습니다. 이것도 2시간 너무 이상 불린 감사해요. 쌀이고요. 쌀을 이렇게 네, 먼저 불려서 얘도 충분히 아, 얘도 볶아줍니다. 볶아서. 네. 밥을 할 때나 죽을 할 때나 쌀을 볶아주면 쌀 아래 질감이 좋아지기 때문에 향도 배고 충분하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볶은 다음에 그다음에 죽은 보통 6배에서 7배 정도 물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충분히 밑에가 누를 때까지 볶아주시고 여기다가 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을? 네, 쌀 양의 지금 7배 물을 좀 준비를 했고요. 네, 아, 물을 죽이라서. 충분하게 충분하게 네, 끓여줘야 끓여야 돼요. 되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충분하게 끓여준 다음에 손질된 지금 얘는 새우고요. 새우. 네, 새우는 새우 안에 볼까요? 내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장들을 다 일일이 뽑은 상태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네. 그다음에 매생이는 매생이 손질 네, 진짜 손질을 어려워요. 조금 알려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이거 끓는 동안. 매생이 네. 손질이 예, 여기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예. 네, 여유 있는 물에다가 매생이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입자가 되게 고운 그쵸. 그런 거기 때문에 얘를 손질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얘를 했으면 다 물에다 빠져나가요. 넣고 소금을 좀 넣어서 소금물을 좀 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휘휘 저으면 저으면 얘가 충분하게 아, 퍼져요. 이렇게 하는구나. 네. 어렵지 않네요. 네, 어렵지 않고요. 이렇게 저어서 펼치면 위에 티나 사태나 이런 것들이 죽은 것들이 아니면 잡티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 그때 채를 충분히 이용해서 아, 채로. 이게 잘못하면은 네네네. 싱크대 다 내려가고 매생이가 안 남아. 네, 맞아요.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맞아. 충분하게 물에 해서 헹궈서 남겨도 네, 있어요. 이렇게 아, 젓가락을 요렇게. 이용하거나 네, 이용해서 이런 이렇게 식으로. 한 건져내면 3번 정도 풀어지네요, 바로. 네, 맞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네, 풀리 풀어서 어. 이렇게 해서 깐난이 한- 머리 감기듯이. 네, 네. 이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씻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 소금을 넣는 이유는 네. 얘가 바다에서 살았던 해주르기 때문에 네. 그 환경하고 비슷하게 만들 네, 그래서 향도 갖게 있고 질감도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예. 하고 맹물에 하면 얘가 가지고 있던 향이나 맛들이 다 좋아요. 맹물에 선생님. 해지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이렇게 손질을 해가지고 네, 준비해 놓은 충분해서 매생이를 네. 죽에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넣겠습니다. 네. 자, 끓었다 치고. 네, 끓었다. 충분히 끓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끓였다 치고 네. 준비된 매생이에요. 매생인데 매생이 또 씻어놓은 매생이가 거. 아까 씻을 때 길었잖아요. 네. 칼집을 좀 넣은 거고요. 얘를 예. 그래서 그 매생이를 네. 미역국은 왜 푹 끓여야지 그 미역국에서 구수한 맛이 우러나잖아요. 네네. 매생이도 푹 끓여야 되나요? 아닙니다. 매생이는 입자가 곱기 때문에 네. 끓이면 끓을수록 물렁해지고 풀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충분히 죽이 끓고 죽이 끓은 다음에. 네, 끓은 다음에 불 끄기 한 5분 전에 그렇구나. 넣어서 이렇게 네. 새우랑 같이 새우도 금방 익으니까. 네, 맞습니다. 맨 넣어서 마지막에. 5분 정도만 끓여주면 후루룩 끓인다 그러죠. 네. 후루룩 끓여주면 바로 드실 수 있는 바로 죽이 될 먹으면 거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벌써. 끓여놓은 거를 옆에. 네, 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예. 펄펄 끓는 건데도 네. 잘 안 끓은 것처럼 속이 네, 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5분 정도 끓인 상태라 지금 매생이가 살아 있고요. 네. 네, 요거를
이래가지고 그 진짜 미운 사위 준다 그랬나봐요. 전장 홀랑 되겠어요. 네, 무지근해 조심해서 보이잖아. 근데 네. 그렇지가 않으니까. 무척 뜨겁습니다. 무척 뜨겁죠, 이게. 네, 조심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파랑, 파랑. 깨 정도 그러니까. 올려서 네.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뜨겁습니다. 인선 씨 조심하세요. 네. 네, 입천장을 또 우리가 홀라당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향이 됩니다. 네. 와 여기 있으니까 진짜 완도의 앞바다에 그냥 와 있는 그런 느낌. 아, 완도. 네. 아, 여기 그쵸. 바다가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 고단백이다 이거. 아니 아침에 진짜 한 끼로 먹기 너무 좋은. 너무 좋죠? 네. 일단 새우가 또 포인트로 딱 들어가 있으니까 식감도 살려줘요. 네, 심심하지 진짜 않고. 부드러워서 어르신들 드시기에도 너무 속편할 것 같고 특별히 세게 간을 안 해도 바다의 그 짭조름한 맛과 그냥 다 들어있죠. 향이 살아 있으니까 이 자체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